시작하겠습니다. 사과드려야 될 게 저희 채점한 거를 아직까지 못 드려서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말 시험은 6월 23일로 학교에서 이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그 마지막 저희 이번 학기에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지금 중간고사 봤을 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책하고 필기한 거 다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IT 기기는 사용이 좀 불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전 시간에 이진 검색 추리에 대해서 했고, 그걸 다 완성한 건 아니고, 이 노드를 추가하는 것까지 했는데, 혹시 그거를 다시 한번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나눠드린 유임을 보게 되면 비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색하기 위해서 해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비출이하고 그 해시에 대한 거는 그냥 빼겠어요. 특히 해시에 대한 거는 이 자료 구조 쪽에서 보통 맡아서 하는 걸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4주 정도밖에 오늘 포함해서 4주 정도밖에 수업 기간이 안 남아서 이 부지런히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는 빼고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검색 추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진 검색 추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루트가 있다라고 했으면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서브 추리와 오른쪽에 있는 서브 추리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30보다 작은 거, 30보다 작은 어떤 이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은 30보다 큰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추리의 왼쪽과 오른쪽의 루트를 중심으로 이 밸런스가 맞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진 검색 추리에 좀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한쪽으로 쭉 치우쳐질 수는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경향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또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많겠죠. 그래서 그 이진 검색 추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을 찾는다든지 할 때 사람은 금방금방 찾겠지만 컴퓨터를 찾을 적에는 반씩 찾는다 했죠. 그 반을 만약에 내가 이 영어 사전을 쓴다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단어다 그러면 L보다는 앞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M 이하에 해당되는 거는 무시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 반씩 이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을 줄여 들어가는 거다라고 한번 보면 되겠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검색을 하는 거니까 뭘 찾을 것이냐 데이터라고 봐도 되겠지만 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하나 다 구분이 돼야 된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신 분들 보게 되면 동일한 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뭐 세컨더리 키를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얘기는 일단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단지 이 그 키가 다 다른 종류로 돼 있다. 키는 서로 구분이 돼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치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굳이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검색 추리 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반씩 나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0이라고 썼지만 이와 같이 노드의 형태는 여기에 그 키값을 정수값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포인터를 이렇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거를 이 추리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형태를 잡아주고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 검색 추리가 만들어지는지 전 시간에 했었는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삭제되는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거는 뭐였냐면 search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2번에 대한 거는 이제 그 inserting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노드들을 인서팅 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새로운 어떤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키 값이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예를 보게 되면 30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갔을 때와 그 다음에 20이라고 하는 자료, 25, 40, 10, 그다음에 35. 자, 이런 순서대로 이 시간에 해당되는 이 순서대로 자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하여튼 이진 검색 추리가 만들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보죠. 제일 먼저 30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갔으니까 30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게 만들어졌을 테고 그 다음에는 이 25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왔을 테니까 20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왔을 테니까 30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니까 어느 쪽에다 붙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키값을 가지고 왼쪽 서브트리는 이 키값보다 작은 거, 오른쪽 서브칠은 요거보다 요거보다 큰 거. 따라서 2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 그 다음에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 그 다음에는 25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25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먼저 30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었고 20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25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따라서 제 그 크기별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키값에 25는 3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그 다음에 25는 20보다 크니까 오른쪽에다 추가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추가되는 것이 4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또는 키값이 추가될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 30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 원래 있던 이제 서브 추리 또는 이제 이진 검색 추리에 대한 요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었죠. 자, 이 상태에서 40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30보다는 40이 크니까 이쪽에다가 붙이면 되겠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바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0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갔을 때 10이라는 자료를 붙이기 위해서는 다시 30이 루트에 있었고 30 왼쪽에 20이 있었고 오른쪽에 40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붙었고 그 다음에 20 오른쪽에 25가 있었죠. 자, 10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또는 키를 입력하기 위해서 키값 10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3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20보다 작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여기다가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35라고 하는 거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5라고 하는 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추리, 이진 추리, 검색 추리 20, 그 다음에 여기 40, 그리고 이쪽에 10, 이쪽에 25. 자, 이 상태에서 35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30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링크를 따라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40 보니까 40이 리프 노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40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40보다 작으니까 왼쪽에다가 이렇게 35라고 하는 걸 추가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되는 이 이진 검색 추리를 찾게 되면 이와 같이 그런대로 어느 정도 저희 이 밸런스가 왼쪽 서브 추리와 오른쪽 서브 추리의 이그 균형이 맞아 떨어져죠. 그런 경우에 이 좀 더 저희 이 활용 검색하는 데 있어서는 로그 n이라고 하는 로그 미수가 2인 걸로 검색이 가능할 거다라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입력하는 것까지 이 전 시간에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해 봤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그 노드가 이제 더 이상 그 해당되는 데이터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키값 중심으로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딜리트 노드 또는 어떤 키값 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다. 자, 여기서 고려할 점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맨 끝에 리프 노드에 있는 걸 삭제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가 같은 걸 삭제할 수도 있죠. 때로는 이제 30이라고 하는 여기 루트에 있는 이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삽입하는 거는 그냥 위치를 잘 찾아가지고 리프 노드 쪽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이 리프 노드일 때가 있어요. 그럼 리프 노드인 경우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럼 크게 이 이진 검색 추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와 같이 40가 같은 걸 삭제하려고 한다 했죠. 그럼 40을 삭제하고 나면 그다음엔 여기가 35가 그냥 바로 붙어버리면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이 40은 차일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리프노드는 아닌데 여기 자식이 노드가 한 개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요것만 해도 또 저희 그냥 갖다가 올려서 붙이면 되는 거다 알죠. 제일 복잡한 경우는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 그 삭제되는 위치에다가 어떤 키 값을 올려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검색해 가면서 또는 이제 그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게 되면 리프노드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해보죠. 28이라고 하는 거 왼쪽에 18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오른쪽에 28보다 큰 30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 보죠. 그리고 여기 48이라고 하는 값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 40이라고 하는 값, 여기 50이라고 하는 값. 만약에 요게 삭제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하자 이거죠. 물론 40이나 50도 삭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삭제 후에 이건 삭제 전의 모습이고 삭제한 다음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저거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이진 검색 추리는 왼쪽과 오른쪽의 서브 추리들의 어떤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고는 안 했어요. 따라서 그냥 이거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28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0이 있고 왼쪽에 있던 이거는 삭제됐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여기 48, 그 다음에 40, 50. 자, 이런 모습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28 왼쪽에 있던 서브트리는 사라져 버린 모습이 된다. 자, 두 번째 예를 보게 되면 이제 이 child가 한 개인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보자 이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다시 원래 주어졌던 이 첫 번째 예를 가지고 볼게요. 여기 30 있고 이쪽에 이 오른쪽만 있네. 48. 그다음에 40 여기 50. 자, 이렇게 있다. 자, 뭐를 삭제할 거냐면 요거를 삭제할 거다. 그럼 삭제할 거니까 삭제할 거 하위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서브 추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삭제될 거니까 삭제하기 전에 삭제하기 전에 이걸 재조정하기 전에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28이 있고 왼쪽에는 18이 있고 이쪽에는 삭제된 거니까 어떤 노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워져 있고 여기 48 그다음에 40 여기 50이었다 해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서브 추리로 만들어졌던 걸 갖다가 이렇게 요 위치로 땡겨 올라가자 해죠. 그래서 땡겨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이런 모습이 되겠죠. 28이 루트에 있고 왼쪽에 18이 있고 오른쪽에 30이 없는 대신에 이게 땡겨서 올라가니까 여기에 48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40, 50. 자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돼 있던 이 서브 추리 부분이 땡겨서 그 부분을
삭제하면서 올라가서 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노드가 노드에 차일드가 한 개밖에 없을 때까지는 간단하게 이 노드 삭제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노드가 두 개 이상, 차일드 노드가 두 개 이상 됐을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 보죠. 이번 세 번째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가지고 볼게요. 드렸던 걸 보게 되면 15라고 하는 게 루트에 있고 15를 중에서 더 작은 값은 왼쪽 서브 추리. 오른쪽은 15보다 큰 값을. 그다음에 28이라고 하는 왼쪽에는 15보다는 커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8. 그리고 28보다는 작은 값. 그다음에 45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41, 48, 30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38 그다음에 33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삭제하려고 그런다 이죠. 삭제 대상의 위치를 그냥 이 그 표시를 R이라고 하는 변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remove라고 해서 R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삭제하고 났을 때 여기가 빈칸이 됐을 때 여기에는 어떤 값으로 대체할 것이냐라는 거죠. 28이 없어졌어. 그럼 다시 루트부터 그려보게 되면 일단 과도기 상태 8까지 되는데 15의 오른쪽에는 지금 삭제가 된 거니까 여긴 뭔가로 채워놔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8, 오른쪽에 45, 그다음에 여기 41, 48, 32 왼쪽으로 그다음에 38 그리고 34 이렇게 돼 있다. 자, 여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오른쪽 왼쪽을 찾았을 때 여기다가 18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뭐 되긴 될 것 같아도 여기 뭐큰 문제가 이거의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밑에도 뭐 다른 게 있다면 요거 하나만 덜렁 넣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규칙을 정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됐으면 먼저 오른쪽 서브 추리로 내려간다 이거죠. 그리고 오른쪽 서브 추리 다음에 왼쪽 가가지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 왼쪽 여기는 루트 루트라는 제그 왼쪽 서브 차일드가 없는 이런 경우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그러니까 R 차일드를 가고 이쪽은 왼쪽 가가지고 더 이상 이 값이 없는 널 포인트가 될 때까지 간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이 부분을 R로 표현했고 이 부분이 끝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이 그 갈 수 없을 때 이걸 S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럼 이 S라고 하는 값을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채워넣고 그러고 나서 재조정을 한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여기 30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차일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여기다 당겨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1단계를 가져가야 되면 15, 8이 있고 여기다가 30을 빈칸 삭제된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3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30보다 큰 값이 여기 45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는
18이 들어가서 30보다 작은 값 18이 들어가는 게 큰 문제 없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거죠. 그다음에 45보다 작은 값 41, 45보다 큰 값 48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30이 있었는데 30을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38, 그다음에 왼쪽을 가지고 33. 근데 이게 하나의 서브 추리처럼 만들어져 있다. 서브 추리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루트 이제 그 차일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일로 땡겨서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5가 있고 8이 있고 여기가 30이었고 그다음에 18 여기가 45 그리고 왼쪽에 41 여기 48 여기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땡겨서 올라갔으니까 여기 30이 있던 이 자리에 이게 그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 왼, 이쪽으로 38, 그 다음에 33 이렇게 들어가면 이 규정에 맞춰 가지고 이진 검색 추리에 나타난 어떤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붙여준다 이제 40일. 그러니까 40일에 요 부분에다가 이 왼쪽 링크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최종적인 이 이진 검색 줄의 노드 하나를 루트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죠.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또 이 여기에 삭제하려고 하는 28을 삭제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런 모습일 때 28을 삭제하고 나면 아까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15 다음에 8 그리고 삭제 대상이 됐던 거고 왼쪽에 18 여기가 45 48이었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먼저 이쪽에 오른하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더 이상 갈 게 없죠. 그러면 이걸 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땡겨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15, 그다음에 8, 여기가 45가 올라가고 45보다 작은 18이 왼쪽에 갈 테고 보다 더 큰 48 이렇게 된다 이죠. 자, 이렇게 케이스를 생각해서 한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끝까지 가는지 아니면 한 번만 가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삭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알고리즘 약간 이제 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형태상으로 좀 긴 거고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게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노드를 삭제해 주는 걸로만 볼게요. 그래서 딜리트 노드 노드를 삭제해 주는 거죠. 아까 삭제해 주는 부분이 R이라고 하는 걸 삭제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는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데 28이라고 하는 키값을 삭제할 거다라고 하는 키값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바이너리 트리 검색하는 것처럼 해서 요거다라고 하는 걸 찾아서 더 이상 요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사전인데 한글 사전인데 한글 사전에서 그게 더 이상 쓰지 않는 고어가 됐다. 그래서 그걸 지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삭제해버리고 다른 걸로 다시 재조정해야 되겠죠. 단어에 대한 재배치. 첫 번째 뭐라 하면 제일 볼때 리프 노드인지에 대한 거예요. 리프 노드에 대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삭제에 해당되는 게 R이라고 하는 걸로 검색했으니까 리프노드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R이라고 하는 거에 오른쪽 왼쪽이 다 널이죠. 그래서 레프트 포인트가 널이고 그러면 일단 왼쪽에 차일드가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자, 이 조건이 된다면 이거는 리프노드죠. 자, 리프노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만약에 8일과 같은 거를 지워버리겠다. 이게 삭제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거 그냥 지워버리니까 끝난 거니까 리턴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저는 뭐 널이라고 하는 널이라고 썼는데. 자, 리프노드가 아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차일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원차일드일 때. 네, 원차일드일 때인데 왼쪽에 서브트리가 왼쪽에 차일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이 R이라고 하는 거에 이 레프트 쪽을 보니까 요거는 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포인트는 널인데 오른쪽은 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오른쪽 널이 아니다. 자, 여기는 둘 다 널이면 이거는 리프 노드. 이와 같은 경우는 왼쪽은 널이고 오른쪽은 널이 아니니까 이 그 오른쪽 차일 오른쪽에 하나의 차일드를 갖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여기다가 오른쪽에 이 차일드가 있는 거 존재하는 경우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값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는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 y라고 하는 값이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요거만 제그 리턴해주고 땡겨주면 되는 거니까 리턴. 반대로 왼쪽에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여기가 x고 여기가 y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 똑같은 말 쓰지 말고 z라고 쓸게요. z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child가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else if. 그래서 첫 번째 r 의 left 왼쪽은 널이었는데 여기는 널이 아니면 돼. 그리고 오른쪽은 널이래야 돼. 뒤쪽은 널이래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번은 요거를 가지고 땡겨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리턴. 자, 이렇게 해서 child가 하나 있는 경우까지는 해봤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남았냐 하면 child가 두 개인 경우는 child가 두 개인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먼저 child가 두 개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끝까지 가죠. 언제까지 가냐면 왼쪽 child가 없을 때까지. 자, 그 간격을 찾아야 되니까 그 과정을 한번 어떤 알고리즘으로 갔는지에 대한 걸 보자. 자, 이건 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쓸 걸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else 부분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쓸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걸 삭제할 거니까 R이라고 하는 걸 삭제한 거에 여기 R에서 삭제할 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이거를 S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해 놓죠. 그리고 이제 이게 S가 됐어요. S에서 계속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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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 되겠죠. 언제까지 가냐면 널이 될 때까지 끝이 없을 때까지 따라서 while을 뭐를 따라가냐면 S의 왼쪽을 따라가죠. 이렇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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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S의 left를 따라서 가는데 널이 아니면 41로 또 여기서 널이 아니면 30으로 30에서 왼쪽을 보니까 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널이 아니면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가라야죠. 그래서 이게 S는 다음 단계로 가니까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죠. 다음 다음 다음.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게 30이 여기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가 빈칸이 되죠. 따라서 그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요거 전 단계 값. 요거를 페런트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보자. 이거를 페런트. 그래서 삭제 그러니까 이동한 거 바로 이동 전 거를 페런트라고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페런트라고 하는 값에다가 s 값을 넣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while문을 써서 제일 끝에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s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3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누가 가리키냐면 r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걸 가리키고 s라고 하는 변수는 30을 가리킨다. 그때 여기 있는 값을 일로 옮겨야 되니까 R 데이터 부분에다가 S 데이터 부분을 옮겨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게 일로 복사 들어간다. 카피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여기 30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다 이거죠. 그냥. 그리고 이걸 이제 땡겨 올려줘야 되는데 땡겨 올려줄 적에는 41이라고 하는 요 페런트라고 하는 걸로 표시되는 이거 왼쪽에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에 페런트 부분에다가 하는 거에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아까 이런 경우에 대한 것도 했어요. 이 바로 요거 가니까 이 왼쪽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바로 하나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줄줄줄 왼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위와 같은 그림에서 보게 되면 페런트가 가리키는 데다가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S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런트의 왼쪽 부분에다가 S라고 하는 이 부분의 오른쪽 부분이죠. 이거 따라서 S의 오른쪽 이렇게 하면 일단 된다. 그죠? 그랬을 때 삭제된 위치가 여기 끝났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알려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R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이상 갈 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찾아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래 오른쪽으로 간 거와 그 다음에 이 S가 동일한지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된 경우도 있다 이죠. 그러니까 삭제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45만 이렇게 있더라 이거죠. 왼쪽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48이 있어. 여기 원래 있던 값,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아까 뭐라고 썼었나? 28이었네. 28이라고 하는 값이었다. 28이었고 여기 15라고 하는 값이 있고 8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라죠. 그리고 이거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보니까 이게 바로 삭제하려고 하는 대상이 됐고 이게 삭제 대상은 R이었다 이거죠. 그럼 이걸 땡겨 올려야 되는 건 이게 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안 쓰게 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때로는 유아 같은 경우에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써줘야 되겠다. S라고 하는 거와 R의 오른쪽 부분. 이게 동일한 노드 같은 거에 따라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S에 라이트. 자,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 써주면 되겠다. 핵심은 요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이 부분이 더 추가돼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진 검색 추리의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그래서 여기 어떤 루트 노드가 있고 루트 노드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여기가 왼쪽과 R이라고 하는 추리가 있는데 L이라고 하는 거와 R이라고 하는 모습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진 추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검색하는데 뎁스에 해당되는 거가 되죠. 깊이. 그러면 찾아 들어갈 때 딱 반씩 반씩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씩 나눠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전체 개수가 n개라고 하는 키값 또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로그 2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보게 되면 요거에 대한 만큼의 복잡도를 갖는다. 검색하시는데 시간 복잡도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죠. 이건 최상의 경우.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는 이렇게 미수가 2가 되는 걸로 해서 이 로그 2의 n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잘못 그 추리가 만들어져서 계속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가는 게 계속 왼쪽으로 또는 계속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찾고자 하는 거.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n개가 있으면 결국은 이쪽에는 n-1개 최경의 경우를 보게 되면 n번을 다 뒤져봐야 된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워스트 케이의 경우는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n은 원소 또는 자료 개수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주면 좋은데, 균형이 맞아주면 좋은데, 균형이 안 맞아질 수 있다면 단점이 이진 검색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좀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 그 검색 추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겠죠.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형하는 게뭐 투쓰리 추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차일드의 개수를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까지도 해보자. 또는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투쓰리 포 추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레드 블랙 추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또 해볼 수 있지만 하여튼 투쓰리 포 추리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해 가서 나온 게 B 추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B 추리라고 하는 형태를 요걸 갖다가 실제 파일 처리해 주는데 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위에서 쓸 적에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말로 얘기하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거는 이제 그 위에서 쓸 때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파일로 들어갔을 적에는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의 구성을 보게 되면 크게 ISM 파일이라고 하는 거나 그 VSM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이건 하드웨어에 좀 더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제 그 파일 구조고 이거는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 V3 파일이 지금 많이 사용되는데 이 V3 파일이 바로 이 비출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물론 제 ISM 파일도 비출이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응용해서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밸런스를 유지한다.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드 또는 키 값이 삭제됐을 때나 삽입이 됐을 때 항상 검색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깊이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여기서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출이 이 제가 드린 자료에 조금 오류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저희 책을 좀 참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그리고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얘기 자료 구조하고 조금 달리 구성 형태는 이런 걸 써요.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디라고 하는 거는 이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욕심쟁이 알고리즘 이것도 뭐 자꾸 말을 들으면 익숙해질 텐데 아직까지 욕심쟁이 알고리즘, 욕심쟁이 알고리즘. 그래서 말이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욕심을 부리겠을 때, 아, 이거 하고 나서 난 저걸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데라고 해가지고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를 하냐 하면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죠. 그걸 갖다 목적 함수라고 해서 결과를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이 목적 함수라고 번역해서 써요. 이걸 오브젝티브 펑션이다. 예를 들어서 이쭉 구슬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 구슬에서 몇 개만 가져가라 라고 한다면 그 구슬 중에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 세 개만 가져가라 이거죠. 그럼 세 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갖고 왔더니 세 개를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이 그 비용이 뭐 구매 또는 팔았을 때 비용이 제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목적 함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이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갖다 목적 함수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라고 하는 거를 어떤 목적으로 쓰냐? 최적화하는 목적으로 쓰는데 최적화 결과를 얻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적화라고 한다는 거는 항상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가장 적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많이 버는 게 좋을 테고 그다음에 시간이다라면 가장 적게 시간이 드는 게 좋을 거다 이거죠. 또는 거리를 따진다면 최단 거리를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원소들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 그 자료들을 자료들을 선택 시점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합한 것을 고르는 거죠. 판단해서 이 그 선택 선택한 후에 다시 더 이상 변경이 불가한 이 그 알고리즘 기법이다 이죠. 이런 걸 갖다가 이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셀렉션이다. 셀렉션 펑션이다. 이걸 찾아내는 거.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가 여기에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디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도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종이로 된 지도 책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지도 책을 만들려고 한다. 또는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이 그 지도 영어로 맵. 그 지도를 제작하는데 그럼 지도를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이 서울과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을 똑같은 색깔로 칠하게 되면 이게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다 그냥 구분이 안 가죠. 근데 경기도 옆에 있는 뭐 충청도다, 충청남도다. 그러면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같은 색깔로 하게 되면 그냥 한 덩어리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도를 제작하는데 가능하다면 색깔을 달리해야 되겠죠. 색상을 달리하면서 색상을 최소한의 개수로 그 구현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이 그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쓰면 컬러링 맵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예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세일즈맨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나라가 있었다라고 대한민국이죠. 여기 도시가 이렇게 있었다고. 자, 여기가 이 사람의 이 시작 지점이었다라. 그러면 시작 지점인데 이 각각의 도시를 돌면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매하는 게 좋을 것이냐. 먼저 이쪽 도시를 갔다가 이 도시를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면서 도착점이래야 되는 거죠. 마지막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 걸 뭐냐면
세일즈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 문제, 판매자의 그러니까 이제 이 이동 경로. 그래서 이걸 이 여행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판매자를 세일즈맨이라고 하고 또는 세일즈 펄슨이라고 얘기하고 이 여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래블입니다. There is person's problem라고 얘기하죠. 자, 이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도시가 서너 개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지 아니면 최단 거리가 되는지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차비를 가장 적게 쓰는지 또는 숙박비를 얼마나 적게 쓸 건지에 대한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도시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갖다 TSP 프롬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도시가 많으면 최적 결과를 못 찾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죠. 알고리즘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최적 결과를 찾다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컴퓨터가 아예 고장이 나 버릴 정도로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주머니가 있다 이거죠. 백팩이라고 한번 하고 있죠. 가방. 가방이 있는데 여기에 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한다. 여기는 이제 물건을 여기다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 가방에다 물건을 담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보석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전제품도 있다라고 그러죠. 여기다 넣어서 가장 이 비용이 이 효율적인 거, 비용이 가장 많게 만들어야 되겠죠. 가방에 담아오려면. 그렇다고 여기다가 나는 이 나의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대형 냉장고를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넣어가지고 들고 올 때니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넣는다라고 하는 거와 보석 몇 개만 챙겨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가방, 백 그렇게 쓰질 않고 냅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냅색 프로그램입니다. 가방에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 넣기, 가장 이 효율적인 이제 이 물건들 넣기죠. 여기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용사를 쓰는 것보다는 최고의 이 가격을 얻을 수 있게 고가의 가격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가방에 넣는 게 좋겠죠. 이런 문제들을 또 하나의 냅색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거다. 자, 마지막 뭐 더 있지만 이 이게 이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또 하나가 이 미니멈 바로 이제 요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스패닝 프로그램입니다. 스패닝 트리라고도 이걸 갖다가 스패닝 트리 프로그램입니다. 미니멈이니까 최소죠. 스팬이니까 어떤 간격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구간을 얘기한다라고 추리니까 최소 신장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신장 추리 문제다. 이와 같은 거 이걸 줄여서 MST 프로그램입니다. 에 대한 것까지 다뤄보는데 그걸 다 여기서 다뤄보지는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문제들은 때로는 시간 복잡도를 산출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경우는 때로는 최적의 결과가 아니라 준최적의 결과를 갖는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못 찾고 그냥 내가 고르다 보니까 좀 이제 후회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